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김세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그리고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나흘간에 걸친 국회 로텐도어 농성을 끝냈습니다. 네. 9일부터 국회가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병행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생을 챙겨라고 하는 국민 여론,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세현 이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집 나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 어려운데 잘 국민을 위해서 다행이고요. 네. 이 정치는 뭐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뭐 서양의 어떤 견해는 갈등을 뭐 해소해가지고 뭐 미래로 잘 가보자 이러는 거지만 동양에서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맹자는 이렇게 합니다. 민생하고 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민생하고 도덕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러면 먹고 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일터는 국회이고 또 거기에서 여야 간에 민생을 놓고 경쟁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잘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를 평가를 하셨네요. 네, 장세환 네. 의원님. 우리 방금 김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새누리당 그 대변인께서도 환영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여당으로부터 환영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네. 지금 사실 예견된 결과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자체가 사실은 달리 야당이 특별한 해법이 없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저지한다 말은 가능한데 네. 실천적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농성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마땅치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요 우리 국민은 야당이 투쟁하기를 원하지만은 네. 이제 투쟁 방식은 바뀌어야 이런 한다고 식의 생각합니다. 투쟁을 원하는 예전처럼 건 무슨 뭐 거리 투쟁을 한다거나 농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투쟁 방식.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한다면 딱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할 것은 하되 예. 여당이 또 지금 이번에 국정화, 이 교과서 국정화 같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야심작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안 들어주는. 그 말하자면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이 있고 비협조할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민생 경제는 어쨌든 챙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성은 이제 풀었지만 문재인 대표는 국민 불복종 운동을 국민들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도 아주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네. 국민이 그럼 정권에 뭐 복종합니까? 그걸 불복종이나 이런 용어를 야당 대표가 써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건 아주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도 그 헌법 소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야당이 그냥 이 농성을 푼다고 한다면 농성은까지는 그래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네네. 농성을 푼다면은 뭔가 참새도 죽을 때는 짹하고 죽는다는데 뭔가 소득을 가지고 풀어야죠. 그렇다면 헌법 소원 문제 같은 것도 제기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명분을 찾고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한테 네. 또 그런 뭐 불복종이나 그 표현은 좋지 않지만 국민에게 어쨌건 떠넘기는 것 같은 이런 그 비판에서도 좀 면했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장 의원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뭐 비협조할 것은 비협조하게 하시겠다 이러는 게 그게 이제 선진 국회고 저는 야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분은 당면한 두 번의 보궐선거에 있어가지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서 친노가 아닌 다른 분들을 또 배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정화 교과서를 만든다는 원론에 있어가지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편향된지 올바른 역사 교과서인지 나와 있지도 않는데 국민들에게 불복종 운동을 한다. 그거는 국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국민 불복종 운동까지 언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장 의원님의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장세현 의원이 이 사안의 성격상 사실은 야당이 뭔가를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슈였다. 예.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사실 그거는 입법부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참 납득하기 어려울 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여나 야나 또는 정부까지도 차제에 그러면 한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이미 고시는 갔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일은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게 점에서 또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왜 헌법 소원을 예. 제기하는지 그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예.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도 어제죠. 예. 어제도 그 통일정책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 뭐 투철한 국가관 예, 같은 예, 그렇게 말하자면 강조했죠. 예. 이 지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럼 이건 헌법 31조 사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뭐 재임 기간 알겠습니다. 동안에는 예. 뭐 형사소송을 받지 않으니까 네네. 나중에 임기 후에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 전체가 잘못돼 있다. 현재 교과서 잘못돼 있다는 정권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정권만의 생각. 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오죽하면은 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예. 그러기 때문에 헌법 소원 같은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예.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뭐 공방을 주고받을 때 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경청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또 여당의 주장을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뭐 야유하고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청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헌법 소원이 됐든 뭐가 됐건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야당이 헌법 소원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도 저는 여당이나 정부가 경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듣고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일 거고 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은 또뭐 자기들이 변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론화를 정치권이 좀 이렇게 유도해 가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세련된 대응이 좀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 국정화와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팽팽했던 여론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소 좀 높게 나온 조사들이 좀 있다가 또 다시 뭐 혼전으로 가는 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조금 떨어져서 40% 초반대로 떨어졌는데 재밌는 게 근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좀 올라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몇 주간의 뜨거운 이슈인데 이 이슈가 정당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고 12.8 재보궐선거를 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 지지율과도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민심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말이죠. 김세현 이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뭐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네. 뭐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을 한 순간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느낌과 방향만 보면 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 지지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는 지난번에 뭐 외교에 있어서 한중, 한일, 예. 또 뭐 한미 이런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주 외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를 외교라는 자동차에 있어서 옆좌석이 타거나 뒷좌석이 탔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란 아젠다를 가지고 동북아 안정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그 차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자주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내 차례를 마련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외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갖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걸 만들고 주창은 하고 있는데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체감이 안 됩니다. 예. 경제를 살린다는데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그것이 나는 국정 지지도의 하락으로 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 하락은 재보궐선거가 2번이나 패배하는데 당 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지 않은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국민 불복종 운동한다는데 국민들 지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오늘 저 갤럽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그 반대가 41%. 예. 아니 지지가 41%, 예. 지지하지 않는다가 49%고 국정화는 찬성이 53%, 반대가 36%, 17% 이렇게 차이 나오고. 국정화 찬성이 더 높습니까? 반대가 국정화 반대. 죄송합니다. 예, 국정화 반대. 국정화 반대가 53%, 그렇게 찬성이 36%. 말씀하시죠, 계속. 계속 그 갭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8.25 그 남북 회담 이후 10주 동안 최저치로 내려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4주 연속 가장 그 떨어진 이유 심한 이유가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어떻게 겁니다. 그래서요. 예.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서도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또 바뀌는 것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네. 저건 독선, 독재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우려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럼 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느냐? 네. 야당이 그것을 어떤 효율적으로 이 이슈 메이킹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저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 야당이 처음서부터 이걸 화끈하게 하면서 제대로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헌법소원 제기하고 우리 이런 거 강행한다면은 했다면은 당 지지들도 같이 올랐을 거다. 예. 그런데 야당 국민한테 그 믿음을 주는 모습을 못 보이잖아요. 반론이 있으십니까? 장 의원님, 뭐 다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해서 그게 독선이다, 독재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왜 그 독선이냐, 독재냐면 그분이 올바르게 하고 모든 정정당당하게 모든 좌우 모든 이론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 세대로 가기 위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독선이고 독재입니까? 그러다면은 바로 그게 독설이고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그거는 아직 독재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로 저 국정화 강행 고시까지 강행하고 하면 거의 독재까지 그건 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를 가지고 독선 독재라는 그건 아닙니다. 김여사님, 예.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는 이게 바로 독선이고 다른 분의 독재입니다. 의견을 들으니까 아니, 의견을 충분히 그렇지 않죠. 반대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이 교과서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뭐 대통령의 장세환, 의견이 뭐 전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오는 거죠. 의원은 그렇지만 나만 옳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죠. 그것은 독선이다. 그렇죠. 뭐 독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독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것이고 저는 절대 독재와 독선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어가 네, 조금 그렇게. 저는 좀 예. 조금 잘못됐다. 자, 이런 그리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 한두 가지 문제, 정치권의 한두 가지 문제 좀 더 짚어보죠. 그 김만복 전 원장 이게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진행을 하면서 들은 얘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배신 행위고 새누리당에게는 해당 행위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양당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세환 의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전직 의원한테 김만복 그 전 원장이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 정말 무슨 뭐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거의 정신 이상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8월에 그런 식으로 그것도 팩스로만 딱 입당원서를 명예훼손 넣어놓고.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아니, 말씀을 좀 완곡하게 해주시면. 아니 뭐 저는 정상적인 그 심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네. 어떻게 계속 이분이 그 무소속 연대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분은 이제 부산에 사니까 이쪽은 호남 그러니까 영호남 그런 식으로 무소속 연대 같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분이 사실 또 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 네. 김정일 뭐 저쪽 하고 네네.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 했으면 뭐 또 김양건 관한 네네. 그런 얘기 그냥 씀뻑 네. 해버려 가지고 또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여러 번 있었던. 예. 예. 김만복 원장의 그 입당에 의해서 이제 뭐 새누리당 입당되는데 사실상 새누리당은 그 입당 절차나 시스템을 한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면에서는 새누리당 당원 자격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규 7조가 있는데 거기에 3가지 사항 중에서 2가지가 저는 위반되기 때문에 저는 출당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을 같이 하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좀 띄워놓고요. 세 번째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대상이 되었던 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네. 또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당 허용 지금 입당이 돼 있는 상태죠. 입당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예. 지금이라도 재심해서 출당 조치 시켜야 된다. 당연히 그런 그래야 말씀이군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제가 장세환 의원께 꼭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으니까 네. 신당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박준영 지사 네.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은 예. 뭐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결국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진 인사들 중에서도 예. 정말 괜찮은 분들에서 조만간에 혹시 아마 천 의원이 저 조만간 발표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국회의원 자격심사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 이삭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낙엽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그런 건 아니다. 예.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신당에 대해서. 신당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계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가 되시고 또 신당이 구성되어서 새로운 정통 야당을 잇는 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다음 총선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을 얻어서 지금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말 그대로 민생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신당도 만들어 주시고 신당 만들어서 야권 분열돼서 예. 새누리당 압승하도록 도와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선진화법 때문에 아니 그걸 대놓고 예. 도와달라 그러는 분이 아니 근데 어디 있습니까? 신당이 만들어지면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예. 그게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순간 정말 저 신당이 뭐 하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신당이 믿음을 들어섰을 줄 때 겁니다. 네. 야권의 주도권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을지 신당이 잡을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다. 아니죠.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야권 알겠습니다. 주도권은 신당이 쥐게 된다. 지게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